실은 이제 이 파이어족들의 조언은 뭐 네. 버텨라 이런 것보다 현금 흐름에 대한 조언이 엄청 많네요. 현금 맞습니다. 확보. 예.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네.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사실 오를 때는 굉장히 현금을 가지고 있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되게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또 후회해요. 왜 내가 현금 들고 있지? 막 네. 이런 거죠. 좀 다 올랐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가격 하락기가 오면 이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 네. 그리고 또 현금 흐름 창출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된다면 네.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하더라도 예. 내가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경제적 자유를 위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우리 주변 파이어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파이어족이 인싸되는 그날까지 바싸. And bought a parachute at a church rummage sale. And with a 네, means 파이어족들의 데모 머니투데이 신희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희영 기자 지금 우리 청취자 문자들이 막 쏟아지고 네. 있습니다. 이가빈님 폭락이라니 가슴이 폭락하는 느낌입니다. 이 머선 일이고 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이제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신희영 기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주식 좀 이렇게 관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 네. 코인 뭐 다 관심 다 관심 있습니다. 있죠. 저도 지금 부동산도 관심 있고. 슬픈 상황인가요? 아니면 네. 저는 뭐 이제 주변 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많이 하니까 네. 출연진 분도 그렇고 네. 이제 우리 예비 파이어족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파이어 했던 분들도 힘든 상황인데 힘들지 않고 뭐 이렇게 잘 되는 예외가 없죠. 경우는 네. 없습니다. 다 네. 힘들다라는 말 위로는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사례보다는 네. 이제 그동안에 우리 파이어족들의 좀 힘들었던 부분 극복기 뭐 이런 건가요? 어떤 얘기인가요 오늘은? 뭐 네. 멘탈 관리에 대한 얘긴데요. 네. 요즘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 뭐 코인, 심지어 부동산까지 조금 조정, 하락, 큰 폭의 하락세 보이고 있잖아요. 코인은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도 거의 반토막 네. 그런 맞죠? 상황이고요. 네. 수익률이 마이너스 50% 넘는 종목들을 몇 개씩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파리니들을 위한 멘탈 정비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 힘들고요. 네. 파이어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자산, 힘들죠. 예, 네. 그렇죠. 이걸로 파이어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지금 하락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자산을 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여러 개 이제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파이어 하신 분들도 본인의 총 자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좀 뭐 조정한 분들도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네네네. 이게 뭐 실제 상황을 보면 이제 전고점 대비 반토막 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기술주들은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30-40% 이상 빠졌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 이상 났고. 났거든요. 네네네. 네. 이게 사실 투자 안 하고 있던 분들은 지금 되게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데 네.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2020년 3월에 코로나 폭락장 경험했었잖아요. 그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네. 충격인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파이어족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은 일찌감치 좀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해 오셨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나요? 실제? 꽤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투자를 오랜 기간 해오셨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단순히 3-4년 했다면 상승장만 경험했지만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전에 금리 인상기도 이미 경험을 해오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하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었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하면서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고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시지만 네. 이제 금매로 나와서 이거는 이제 무조건 안전마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자산 위주로만 투자하신다고 하고요.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달러 자산이 이제 환리스크 해지가 가능하니까 네. 이제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거나 아니면 기존에 보유한 물량 중에 이제 점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알트코인은 80-90% 빠진 종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상도 많아요. 이제 네. 알트코인이라 하면 비트코인 외에 이제 모든 코인들 말합니다. 모든 코인. 네. 근데 이제 대장주
격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저가 매수를 하시거나 지금요? 아니면 기존에 보유한 물량을 홀딩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산 투자의 냉각기가 네. 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오냐 안 오냐는 아니라 일단 왔는데 왔어요. 이게 네. 빨리 다시 끝나느냐 꽤 오래 지속되느냐의 네. 싸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뭐 누구도 예측하기 누구도 어려운 모르는 거 부분이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대응의 영역이 네.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들 우리 네. 파이어족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뭐 네. 조언을 해주고 있나요? 제가 이제 뭐 문의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세요. 30% 하락했는데 지금 이제 손절해야 하는 건지. 네. 왜냐면 앞으로 실제로 금리 인상되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네. 좀 뺐다가 다시 회복하려고 할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쵸. 미국은 금리 인상을.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저도 궁금하니까 이제 투자 고수분들이나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네. 이제 큰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우리 파이어족이나 투자 고수분들께 이제 여쭤봤어요. 실제 어떻게 하고 있냐? 이랬더니 이제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릴 네. 때 팔고 오르기 직전에 다시 들어가면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시장 흐름은 그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 변동 때문에 뇌동 매매를 하게 되면 네. 본인의 손실을 회복할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게 지금 엄청 반토막 가까이 빠졌는데 이게 외부 변수에 인한 것인지 네. 그것만 이제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펀더멘털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를 먼저 네.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버티는 과정에서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는지 네. 뭐 그런 것들을 체력이 좋은지를 일단 점검을 한 다음에 내가 정말 이 기업에 매수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확신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면 가장 좋은 전략은 홀딩하는 전략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이게 쉬운데 진짜 네, 어렵죠. 이게 버텨야 되는 분석하는 거죠. 게. 네, 버티면 이제 기회는 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얼마나 될 건지는 맞습니다. 알 수 없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종목에 문제가 있다면 더 나은 대안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지만 네. 이제 이때 함부로 너무 쉽게 이제 이 기간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얼마나 더 하락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를 쉽게 써서 투자하는 건 아직 네. 좀 신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버티는 기본이 빚 아닙니까? 그쵸. 빚 내서 투자할 경우에는 안 되죠. 지금 못 버티고요. 반대 매매라고 하죠. 네. 하루에 지금 200억, 많이 쏟아지고 300억씩 있어요.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버티는 게 한 마이너스 30, 40까지 버티니까 네. 하루에 만약에 뭐 200억 나왔다 그럼 80억씩 지금 생돈이 날아가고 개인들의 있죠. 네. 생돈이 지금 막 계속 날아가서 반대 되게 매매를 무서운 시장인 것 같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성공한 또 잘 대응하고 있는 파이어족들은 네. 과연 지금 이 하락과 급락의 이것이 그 개별 기업의 문제냐, 네. 그렇죠? 아니면 시장에 뭐 돈이 마르는 뭐 네. 인플레이션의 그러니까 시장이 유동성의 회복되면 문제냐, 네. 바로 회복이 될 종목인지 네. 아니면 시장이 회복돼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음. 종목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회복이 되더라도 기간이 그쵸. 과거에 보면 뭐 길었던 적도 있습니다. 네, 네, 1년 이상 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이제 이 파이어족들의 조언은 뭐 네. 버텨라 이런 것보다 현금 흐름에 대한 조언이 엄청 많네요. 현금 맞습니다. 확보. 예. 저희가 이제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네. 현금 흐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사실 오를 때는 굉장히 현금을 가지고 있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되게 아깝게 느껴지거든요. 또 후회해요. 왜 내가 현금 들고 있지? 막 네. 이런 거죠. 좀 다 올랐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가격 하락기가 오면 이제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 네. 그리고 또 현금 흐름 창출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 꾸준히 창출된다면 네.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하락하더라도 네. 내가 일정 기간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세 차익형만 하셨다가 이제 수익형, 뭐 부동산도 수익형이 있고 뭐 주식에도 수익형 있잖아요. 배당주 배당. 같은 예.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형이 시세 차익형에 비해서 이제 이럴 때 힘을 발휘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네. 파이어족들이 현금 흐름 창출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셨던 분들은 예. 이럴 때 조금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조금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 일단 없어야 된다는 얘기와 네. 함께 아주 소액이라도 따박따박 새로운 이 파이프라인에 현금이 들어와야 네. 버틸 그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네. 올랐을 때 실제로 이자 부담도 커지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내 실질적인 삶에서 버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잘 버티냐. 네. 예.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단순히 막 진짜 목요일 만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딱 찍고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뭐 3월 이후에 급등할 수도 있지만 네, 맞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면 네. 그렇죠. 이게 뭐 올 한 해 내내 이렇게 이어진다는 최악도 우리가 대비해야 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보면 네. 지금의 하락에 막 이렇게 씁쓸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버티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맞습니다. 이거 지금 네. 이거 그냥 두고선 나 생활비 마련하지? 이제 네. 이런 조언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하락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파이어족들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큰 이슈죠. 시장의 사이클이 있는데 네. 상승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몇 년간 하지만 하락도 길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 못하면 사실 파이어족에게는 굉장히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리스크 관리나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에 대해서 진짜 많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네. 뚜렷한 정답은 없지만 이제 내 재산을 그동안에는 불리느냐가 이슈였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이슈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현금 비중을 전체 투자 자산 대비 일정 부분 네. 이상은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추가로 더 하락했을 때 내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네.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을 건드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 네. 내가 이제 지금 생각했을 때 좀 저가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전체 다 매수해버리면 네. 심리적으로 그겁니다. 굉장히 힘들 수 네. 있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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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멘탈 관리라고 말씀드린 게 네. 이제 그거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확신이 있는 자산에 투자했다면 이제 현금을 보유하면서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버티면 네. 잃지 않고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이어족 분들은 1, 2년 조기 은퇴 후 1, 2년 사려고 말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승장, 하락장 내가 다 대응할 수 있는 정말 장기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파이어족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장에 또 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이렇게 보다가 네. 어느 정도까지 손절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네. 게 있었을 때 3개월치 생활비 네. 뭐 이런 말을 어떤 분이 하시더라고. 왜냐면은 네. 3개월치 생활비만 있으면 네. 버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너지지 네, 않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의 현금이 지금 없다면 네. 어느 정도 손절은 해서 네. 이제 근데 뭐, 현금을 네, 전체 다 3개월치 하시지는 마시고. 많더라고요. 예. 네, 네, 네. 그런 식에 대한 어떤 네. 현금 확보들 비중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파이어족들이 전하는 리스크 관리, 네. 하락장에 대한 대응법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였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